내가 생각한 것들이 너무 쓸데없이 느껴져야 되는 걸까? 그러면 나는 그냥 네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너에게 관심을 덜 줘야 되는 걸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인 말이 네가 연락이 늦는 거를 이해를 해주는 거지 그게 나는 괜찮아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한 대를 얻어맞은 느낌이었어요. 아 진짜 맞네. 여자친구는 사실 8시간 동안 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나를 그렇게 걱정하고 기다렸을 텐데 미안해진다라는 감정이 그때 돼서야 공감이 되고 그 사람한테 정말 진심 어린 사과? 미안하다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진짜 현실적인 이야기를 드릴 건데 왜 남자친구든 썸남이랑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당황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서운함에 뭔가를 이 사람한테 얘기를 하려고는 해도 내 감정을 이해조차 못하는 남자들을 종종 본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속으로 뭐라 그래요? 아, 너 티발 씨야? 이런 얘기예요. 왜 MBTI 중에 세 번째 감정형과 사고형, 즉 F와 T 중에 이 T 유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는 게 오늘의 주제예요. T 같은 남자들은 이렇게 다뤄야 말을 잘 듣습니다라는 처세에 관련된 말씀을 드릴 건데 대부분 여성분들은 F 성향이 좀 짙은 반면에 남자분들은 이런 T 성향이 굉장히 짙단 말이에요. 특히나 남중 남고 공대 군대 루트를 간 사람이라면 더욱이 그래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여러분들이 감정적인 눈치를 줄 게 아니라 이성적인 눈치를 주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바로 직관적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 여러분들이 남자친구랑 연락을 하다가 이 사람이 술자리에 있는데 답장이 너무 뜨문뜨문 늦어져서 서운한 거예요. 그러면은 나 혼자 뭐 하는 건가라는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나도 답장을 같이 늦게 할까라는 조금은 심술이 늘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선택하는 방법은 뭔가 나름대로 눈치를 주는 거예요. 그게 단답을 하는 게 될 수도 있고 답장을 하지 않는 걸 수도 있고 또는 찍찍을 보내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남자들은 그걸 어떻게 알아듣는지 아세요? 자나 보네 뭐. 하긴 이 시간에 연락 없는 거 보면 자는 게 당연한 거지 뭐. 진짜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게 대부분의 남자들이에요. 자,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감정적인 눈치를 주는 게 아니라 이성적인 눈치를 주라는 거는 딱 이런 느낌이에요. 바로 직관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근데 너 지금 친구들이랑 자리하느라고 정신없지? 근데 나만 카톡 붙잡고 기다리는 느낌이라 뻘쭘하네, 키. 그냥 나 먼저 잘게.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차이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만약 여러분들이 그냥 답장을 하지 않는다거나 뭔가 감정적으로 뾰루뚱한 걸 그냥 티를 내버리게 되면은 그 남자는 상황을 알아서 끼워 맞추고 상상을 해서 조립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분이 나빠서 지금 답장을 하지 않는다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얘는 지금 시간이 늦었으니까 자겠지라고 상상의 나래를 펼친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말처럼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그치, 나는 지금 친구들이랑 자리한다고 내가 얘한테 집중을 못한 건 사실이지. 아, 근데 그게 얘한테는 나와 카톡하는 걸 좀 기대했을 수도 있고 기다릴 수도 있는데 조금 뻘쭘하다고 하는 게 진짜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면서 내가 서운하게 했구나, 이거를 스스로가 인지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남자들은 여러분의 감정을 읽고 눈치를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아무 상황에서나 저렇게 말을 하는 건 좋지 않아요. 조금 더 여러분들이 구분해야 되는 거는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에 대한 어떤 수위가 있는 문제인데 그걸 지금부터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여러분들이 크게 3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는 남자는 공감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그 공감 이전의 상황이 이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남자는 사실 공감하는 방법을 잘 몰라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서운함을 말하는 과정이 루즈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좀 차근차근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남자는 공감이 되려면은 기본적으로 상황이 이해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시를 들려드릴게요. 만약 여러분들이 앞선 상황처럼 그냥 단답을 하기 시작한다든지 뾰루퉁하게 여러분이 찍찍을 보낸다든지 뭔가 성의 없게 감정적으로 카톡을 보내게 되면은 그 남자 딴에는 얘가 뭔가 기분이 나쁜데 얘는 뭐 때문에 기분이 나쁜지 설명을 안 해주니까 난 모른다 입장이에요. 자, 그러면 여성분들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눈치를 주기 시작할 거예요.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겠죠. 너는 그렇게 술자리가 중요하면은 그냥 술이나 먹지 왜 나랑 만나? 뭐 정말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남자들의 입장에서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럼 이제 미안하다 그래요. 아, 그래 뭐 미안해. 아, 내가 그건 잘못한 것 같아. 근데 이제 남자는 왜 내가 미안한지는 사실 모른 채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성분들은 뭐라 그러냐면은 근데 너 진짜 미안한 거 맞아? 네가 진짜 미안하면 나한테 이런 태도로 말을 안 했지. 뭐가 미안한데? 근데 남자는 사실 뭐가 미안한데라고 물어보면은 그걸 몰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은 사실 그 상황을 조금
이해를 시켜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는 뭔가 자존심 상한다, 내가 그런 것까지 다 말을 해줘야 아나라는 생각이 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건 엄연한 자존심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남자가 그걸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걸 알려주는 것도 관계를 위한 노력이 되는 게 맞아요. 좀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내가 지금 화가 났으니까 네가 나한테 알아서 풀어 라고 말을 하는 어떤 갑질과 다를 게 없거든요. 적어도 여러분이 남자친구에게 갑질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면은 조금은 관계를 위한 노력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 여자친구가 있었던 케이스의 예시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제 MBTI를 여기서 잠깐 소개를 하자면은 저는 전형적인 ISTP의 남자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직업 특성상 많은 여성분과 남성분들의 케이스를 보다 보니까 그걸 공감하고 이해를 하고 되게 전략적으로 생각하는 그 능력치나 학습치가 올라간 것뿐이지, 저의 기본적인 기질은 T 성향이 굉장히 짙단 말이에요. 한 번은 제 여자친구랑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일을 하다가 여자친구한테 8시간 동안 연락을 하지 않은 거예요. 이제 제 딴에는 아니 어차피 내가 일하는 동안에 내가 뭐 하는지 이미 뻔히 알고 있고, 어차피 여자친구도 나랑 만날 시간도 이렇게 기니까 연락이 안 되면 그냥 일하고 있겠구나 생각을 하겠지 라고 생각을 한 게 제 생각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 여자친구는 이때 저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은 어떤 말을 일단 아예 하지를 않았어요. 말을 하지 않고 제가 물어볼 때까지 기다렸었어요. 그 사람이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뭔가 다른데? 뭔가 기분 나쁜 일이 있나? 그래서 저는 이제 기분 나쁜 일이 있는 것 같아서 물어봤어요. 근데 혹시 무슨 일 있어? 뭐 회사에서 기분 나쁜 일 있어? 저는 진짜 그때까지 전혀 몰랐어요. 진짜 전혀 몰랐어요. 근데 이제 여자친구가 딱 그런 말 하는 거예요. 혹시 너 8시간 동안 연락 안 됐잖아. 그거에 대해서 뭐 생각한 거 없어? 약간 이런 말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이해는 됐지만 되게 억울한 감정이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나는 일을 계속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너한테 연락할 시간이 없었던 것도 맞고, 내 여자친구가 나를 이해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에 저는 혼자 빠져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 여자친구는 저를 어떻게 다뤘냐면은, 물론 유신이 네가 일하는 시간 동안 연락 안 되는 거? 그럴 수 있어. 네가 8시간 동안 연락하지 않으면 그래 네가 알아서 잘 하겠거니, 그렇게 생각하는 거 나도 이해를 해. 근데 나는 적어도 너가 연락되지 않는 8시간 동안 네가 밥은 먹었나? 아니면 네가 또 무슨 일은 없을까? 그걸 계속 걱정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어. 그럼 8시간 동안 아무런 연락이 되지 않은 채 난 이런 고민을 계속 한 건데, 내가 생각한 것들이 너무 쓸데없이 느껴져야 되는 걸까? 그러면 나는 그냥 네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너에게 관심을 덜 줘야 되는 걸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인 말이, 네가 연락이 늦는 거를 이해를 해주는 거지 그게 나는 괜찮아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냥 저는 제 생각에 빠져있을 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이해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 진짜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여자친구의 말을 듣고 한 대를 얻어맞은 느낌이었어요. 진짜 맞네. 여자친구는 사실 8시간 동안 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나를 그렇게 걱정하고 기다렸을 텐데, 미안해진다라는 감정이 그때 돼서야 공감이 되고 그 사람한테 정말 진심 어린 사과, 미안하다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남자는 공감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상황이 이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감정적으로 뾰루퉁하게 그냥 티를 내서 알아서 네가 알아와 라는 느낌보다는 이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설명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을 드렸던 건, 남자는 사실 공감하는 방법을 잘 모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이 보는 저는 일단 직업이 연예 유튜버고 칼럼니스트예요. 작가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공감을 하는지에 대한 방법은 전 당연히 알고 있는 사람이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은 어떤 식으로 감정을 공감해줘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은 잘 몰라요.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어떻게 사과를 하고 어떻게 여러분과 소통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여러분들이 조금은 그 사람을 가르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뭔가 가르치면서 연애를 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사람은 누구나 처음엔 서툴어요. 이 서투름이라는 게 정말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저는 이 세상에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냥 내 남자친구는 좀 서툰 사람이니까 내가 조금 가르쳐 주는 게 필요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저는 권해드리고 싶은 방법이, 상황을 일단 이해를 시켜주세요. 딱 이렇게요. 근데 너는 지금 무슨 생각이 들어? 그럼 이제 그 남자가 본인이 드는 생각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겠죠.
아, 그렇구나. 나도 네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를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니야. 근데 그걸 내가 이해해주는 건 당연한 게 아니듯이 너도 너가 생각하는 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 그랬을 때는 너가 느끼는 어떤 상황이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느껴도 내 상황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분명 너의 입장에서도 내가 좀 서운했겠구나라는 게 이해가 되잖아. 그러면은 그걸 그대로 나한테 이야기를 해주면 돼. 그래서 너가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생길 때 아, 미안해. 내 입장에서는 이러이러한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너의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걸 또 내가 생각은 못했었던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그런 것도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더 노력할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면 되는 거야. 하면서 조금은 가르쳐 주세요. 이때는 조금 다정하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 사람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듣는 것도 여러분들이 여유롭게 혹은 교양 있게 남자친구를 다루는 방법이 될 수도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걸 두 번째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서운함을 말하는 과정이 지루해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건 여성분들도 분명 공감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서운하고 뭔가 답답한 끈적거리는 감정을 단 1분이라도 빨리 지우고 싶을 거예요. 어떻게? 남자친구가 진심 어린 사과를 하면서요. 근데 이거는 특히나 남자들도 똑같아요. 만약 여러분들이 앞서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말씀드린 것들을 잘 이행해주지 못하면 남자들의 입장에서는 또 혼자 고민해야 되고 혼자 생각하고 혼자 찾아야 돼요. 그럼 그때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시나요? 남자가 동굴에 들어가 버려요. 여러분이랑 대화하다가 좀 되게 답답하다는 생각이 든다거나 상황이 이해가 안 된다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그냥 방치를 해놓고 그 남자 알아서 답을 찾아와 라는 상황이 벌어지면은 그 남자는 회피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여러분들이 만난 남자 유형들 중에 제 남자친구 회피 성향인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남자친구들 보면은 90%가 T 유형에 해당하는 남자들이거든요. 그리고 저도 이 T 유형에 속한 남자로서 그 회피형 성향이라는 것들을 일단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관계에 절대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회피하지 않는 방법에 노력을 하는 것뿐이지 기질적으로는 회피 성향이 저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T 유형은 그렇게 회피를 한다 그럼 안 만나지 이렇게 감정적으로 접근을 할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그 사람의 회피를 하지 않게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관계에 있어서 어떤 갈등이 발생하게 되면은 그 갈등이 루즈해지고 지루해지면서 시간을 너무 길게 끌지 마세요. 정말 대화가 시작되면은 최소 10분에서 뭐 5분 내지는 최대 1시간을 넘기지 않고 그 대화가 딱 타이트하게 끊어져야 돼요. 제일 권해드리는 거는 2-30분 안에 깔끔하게 이제 얘기가 끝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남자의 입장에서도 회피를 하거나 동굴에 들어갈 일도 없게 되고 여러분들에게 인정할 건 인정을 하면서 미안하다는 말을 또 하겠네요. 아마 여성분들 중에는 좀 더 F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뭔가 때로는 어떤 팩폭이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너무 직설적인 게 F 성향을 가진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상처가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입장 바꿔 많은 여성분들이 생각을 하셨을 때는 너가 이러이러한 게 나를 서운하게 해. 나는 이런 게 뭔가 문제가 되는 것 같아. 이런 말을 한다는 게 뭔가 직설적으로 너무 그 사람한테 쏘아 붙이는 거 아닐까? 라는 불편함 때문에 말씀을 잘 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건 바꿔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할 뿐인 거지 T 유형의 남자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대부분 T 유형의 남자들은 그걸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상황이 이해가 되면은 그걸 받아들여요. 그러고 나서는 본인의 상황에 대한 얘기를 꺼내겠죠. 아까 제 사연에 대해서도 소개를 예로 들은 것처럼 그래도 나는 이런 상황이 이럴 수밖에 없었어. 자, 그럼 이때 여러분은 어떻게 말을 해주냐? 아, 그래? 그럼 네가 어쩔 수 없으니까 내가 널 당연하게 그냥 이해를 하면 되는 거야? 그럼 그 말은 내가 너를 그만큼 좋아하지 말라는 건데 너는 그게 맞아? 아, 이것도 제 여자친구가 한 말이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너에게 이해를 해주는 건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마음을 포기하라는 건데 너는 우리 관계가 그렇게 되길 바라는 거냐고. 나는 너한테 더 뭔가를 해달라는 게 아니라 너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 나의 입장에서는 또 서운함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가 된다는 걸 같이 생각을 해보라는 취지인 거라고. 이렇게 내 감정을 여러분들도 이해받는 게 되게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목적에 맞게 그 사람한테 알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도 제가 장담컨대 회피를 하는 일은 절대 없어요.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라이브를 하면서 또 질문이 나왔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 T 남자들은 사랑한다는 말을 잘 안 하나요? 라는 질문이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만나는 남자들도 표현이 굉장히 인색하고 서툰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T 남자들은 표현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 밤하늘에 별을 보다가 갑자기 네 생각이 났어. 그러면 이제 T 남자들은 뭘 물어요? 근데 내 생각이 갑자기 근데 왜 난 거야?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사진을 찍어 보냈는데 아, 핸드폰 사진을 이렇게 찍어 보낸 거 나한테 자랑하려고 보내는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핸드폰을 물어봐 주면 되겠구나. 그래서 남자들은 나름 공감을 해주려고 와, 대박, 이번에 핸드폰 바꿨어? 야, 화질 진짜 좋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과 상상의 나래를 펼쳐요. 이게 T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남자들은 표현이라는 것들이 되게 인색한 게 맞거든요. 자, 근데 이건 역시도 여러분들이 먼저 그 사람한테 최대한 많이 표현을 해주시는 게 되게 좋아요. 정말 많이 표현을 해주시면 해주실수록 되게 좋아요. 이것도 제 케이스를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좀 약간 제 입으로 말하려고 하니까 부끄럽긴 한데, 저도 여자친구한테 표현을 하는 게 되게 조금은 서툴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제 여자친구한테 뭐 사랑해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한다거나 보고 싶어라는 말, 혹은 너 좋아라는 말, 너가 되게 소중해라는 말, 뭐 오늘도 되게 뭐 고생했어, 뭐 이런 되게 따뜻한 말이 있잖아요. 그런 말을 제가 연애 초기 때 생각하면은 정말 많아봤자 한 하루 이틀, 정말 길면 3, 4일에 한 번씩 사랑해라는 표현을 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과장 아니에요. 요즘에는 제가 여자친구한테 하루에 10번도 사랑해라는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자친구한테 항상 눈만 마주치면 뭐 사랑해? 일 끝나고 보면은 사랑해? 아침에 눈 뜨면 사랑해? 그런 식으로 사랑한다라는 표현이든 너가 참 소중하다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하게 되는 저를 보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런가 생각을 했더니 사실 여자친구가 그만큼 저한테 먼저 표현을 참 많이 해줬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언제나 그런 표현들을 해주는 게 몽글몽글해진다는 감정을 저한테 사실 알려줬었어요. 이건 진짜 T의 생각인 게, 아니 사랑하는 마음은 어차피 말 안 해도 알고, 그냥 나는 널 사랑하는 걸 너도 알고 나도 아는데 그걸 왜 굳이 표현을 해야 돼? 이게 진짜 제 극단적인 T의 사고방식이었는데, 저도 모르게 그런 말을 계속 내뱉으면서 아, 내가 이 사람한테 사랑해라는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이 되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눈에 꿀이 떨어지는 눈망울을 보는 게 되려 전 이제 너무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T지만 F화가 됐다라고 말하긴 좀 그렇지만,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스며들든 맞물리는 사례도 있다는 걸 제 케이스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는 조금은 더 여유롭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만나기 전에 그 남자는 뭐 최소 20년이나 뭐 25년, 30년 혹은 35년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왔었던 사람이었어요. 한순간에 여러분을 만나서 갑자기 사랑해라는 말을 많이 하게 된다든지, 갑자기 여러분에게 표현을 잘하고 연락을 많이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더 오랜 시간을 가지면서 내가 맞춰 나가야 되는 문제구나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저는 T와 F의 그 어떤 기질적인 차이가 모든 게 안 맞는다라기보다는 이렇게 또 잘 맞아떨어질 수도 있구나라는 것들을 조금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